혹시 벌써 태그 다 하셨나? 네, 오늘은 그 10일차에 하는 이 활동하고요. 제가 어제 몬테소리 언어 영역 과정을 모두 끝을 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사 과정이 다 끝났는데 어제 한 활동 중에 하나 제가 저희 아이랑 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옥수수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소책자 어떻게 만들어요 하시길래 이런 과정으로 집에서 운영하시면 된다고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지저분하죠. 어제 막 이거를 막 그냥 몬테소리 과대한다고 막 어질러 놓고 가가지고 일단 오늘 활동 가이드부터 잠깐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거 할게요. 이거를 저장해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겠죠? 자, 오늘 10일차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 특별 활동이 여행 가방 싸기예요. 여행 가방 싸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게 좋은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행 가방 싸기는 혹시 저희 집은 없는데 세계 문화 전집이라는 종류의 전집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꼭 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동물들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하죠? 자연관찰 전집. 자연관찰 전집하고 그다음에 그 과학적인 원리 같은 걸 담은 또 전집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세계 문화 전집 요 세 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갖고 싶거든요. 근데 전집이 너무 비싸고 드리기가 힘들고 활용이 잘 안 된 집도 많으니까 저희는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시면 어느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 곳은 문화전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전집을 한 번에 막 그걸 집에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테마를 정해서 이번 주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실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권씩 빌려와서 그걸 읽고 관련 활동을 해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활동이 거기에 대한 후속 활동으로 너무너무 좋은 활동이에요. 특히 여기 나오는 표현들 이 명칭들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씩 들었잖아요. 한 번 이상씩. 어떤 물건의 명칭을 아는 게 나중에 문법 개념을 잡는 데에도 되게 중요해요. 명칭을 알려주는 게. 그 명칭을 먼저 아이들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This is a Santa suit, bonfire, Santa's hat, gloves, 혹은 mittens, scarves, slippers, ball, hat, woolly hat, goggles, and swim shorts, and backpack, snow boots, Christmas tree, vest,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배웠잖아요. 혹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 발음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걸 제가 왜 이건 안 자르고 났냐면 아이들이 지금 옥수복수는 통합 연령대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소근육 움직임이 자유자재인 아이들도 있는데 소근육 움직임이 자유자재인 아이들은 이게 자른 거거든요. 한 장을 다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잘라요. 그게 보통 한 만 5세 정도? 근데 만 3세나 혹은 만 3세보다 더 어리다 싶으면 가위가 아직 좀 미숙할 수 있어요. 평소에 가위질하는 것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한 줄씩 잘라서 이렇게 비치해 놓으세요. 저는 일이 다 잘라놨지만 아이가 집에 오기 전에 이거를 한 줄을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이렇게 한 줄씩 잘라 놓으시면 아이가 들어서 딱 요것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가 목표 도달해야 되는 점을 좀 더 보셔야 되지만 그 도달점 중간중간에 어디까지 아이가 징검다리를 낳아줄 것인지를 활동마다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주시면 여기 점선이 있으니까 점선을 자르면 점선을 자를 수 있고 아니면 요 동그라미를 잘라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거 하트 어디서 풍선 아프리카 칩인가요? 풍선 쏘는 거는 돈 보내는 거라면서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카드가 있어요. 백팩. 영어 아직 아이들이 읽지를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다 똑같은 백팩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몬테소리식으로 운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을 한번 붙이고 나면은 또 쓸 수 있어요. 풀을 붙여서 어떻게 쓰냐면요. 소책자를 만드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운영 원리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이들하고 이거를 하시려면요.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아까 문화전집 말씀드렸죠. 그 문화전집의 부속 활동으로 그러니까 후속 활동으로 하셔도 아주 좋아요. 옥스복스를 하면서 문화전집을 함께 운영하시면 이제 융합 수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씩 읽어주세요. Snowy day. 눈 오는 날이야. 우리 눈 오는 곳으로 여행을 가볼까? 그래서 우리 눈 그리기 했잖아요. 그죠? 학습지에서. 이렇게 눈을 그리거나 아니면 눈이 오는 이런 걸 그리거나 집집마다 아이들이 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그려주시지 않아도 우리 눈 오는 날에 뭐가 있지? 이렇게 그려서 아이가 저기를 하면 되죠. 저 그림 진짜 못 그리네. 진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눈 오는 날 요걸 옆에다가 하나 그려서 표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sunny day. 햇빛이 쨍한 날이래. 이거는 태양을 이렇게 그리든지. 옥수복스를 꼭 안 하시더라도요. 이런 종류의 활동은 프린터블 버전으로 온라인에 찾으시면 있어요. 이렇게 각 계절별로 상황별로 아이템을 필요한 물품을 고르는 활동이 몬테소리 활동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출력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옥스복스 특별회원님들만 공개가 된대요. 이거는 캠핑데이, 크리스마스 데이예요. 크리스마스 데이에는 뭘 그리면 좋을까? 가장 간단한 게 크리스마스 트리겠죠. 엄마가 마음대로 그리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는 하면 뭐가 떠올라? 우리 뭘 그려보지? 항상 물어주세요. 선택권을 아이가 많이 가져가야 돼요. 이게 선택권을 주라고 하면 꼭 애들이 집에서 막 꼬락꼬락 할 기회를 주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이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될 때는 굉장히 엄하게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아이가 선택권을 많이 가져봐야 능동적인 사람이 돼요.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통제권을 아이에게 주는 게 몬테소리거든요. 모든 상황에 통제권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캠핑데이는 뭐 할까요? 전 캠핑데이 하면 캠프파이어 생각나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지옥에서 온 불인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집은 텐트도 그리겠죠? 이거 비닐하우스인가? 하여튼 저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아이가 그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템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이거를 다 하셔도 되지만 저라면 2개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1개나 2개. 그러면 이제 스노위 데이라고 한번 해봐요.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It's snowy outside. 그러고 우리 뭘 가방을 싸야 될까? 우리 눈 오는 나라로 여행을 가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도 되고요. 아까 그 문화전집 말씀드렸죠. 문화전집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그 문화전집 영어 표현을 안 쓰셔도 되고요. 문화전집을 읽고 함께 즐겁게 그냥 읽어주고 사진 보고 그걸 다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 보고 어떨까 아이랑
책을 이야기하는 도구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더더욱. 그래서 보고 눈이 왔어. It must be very cold. 아, cold. 춥겠다. 이런 영어 표현을 섞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럼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대한 책을 봤어요. 우리 스위스로 여행을 갈 거야. 스위스로 여행을 가려면 가방을 살까? 스위스 아까 날씨가 어떤 것 같았어?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갑자기 애들한테 야 여기는 엄청 춥대 그러니까 이거 넣어야 돼 이게 아니고 같이 책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보고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가 쌓았을 거 아니에요. 개념 형성을 머릿속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개념 형성을 머릿속으로 했는 거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고르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아이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대답을 아예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눈이 아까 스위스에서 사진을 보니까 엄마 눈이 엄청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스노우 부츠 챙겨갈 거야. 오케이 스노우 부츠. 이거를 이렇게 그 풀 붙여서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코팅하셔도 되고 코팅 안 하셔도 돼요. 다 코팅해가지고 보관은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거 또 뽑았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쟁반에 놔두시면 애가 스스로 그냥 나중에 막 얘기 지어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노우 부츠 챙길 거야 나는. 엄마 출국 같아서 나 베스트 넣을게. 오케이 we should pack a vest. We should pack a vest. 이런 활동을 할 때는 한 가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랑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많은 문장 말고요. 이 패턴을 한 가지 패턴을 계속 주시는 게 좋아요. We should pack a scarf. We should pack a scarf. 춥지? 그래서 스카프를 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불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와 불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불은 왜 안 돼요? 왜냐하면 불은 이렇게 가방에 쌀 수가 없어. 가방에 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가방에 불이 붙어요. 이런 사고 확장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글을 싸고 싶어요. 왜냐하면 호텔에 가면 수영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스위스에도 수영장이 있을 거예요. 난 스위스 가서 수영할 거예요. 그래 우리 스위스에 가서 수영하자. 혹시 아주 추운 호수에서도 수영할 수 있으려나?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다시 스위스 그 문화전집 책을 가서 책을 뒤져보고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시면 돼요. 스임 쇼트. 아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도 정답이에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포인트 제가 자꾸 쩝쩝소리 내가지고 이거를 아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달라서 한 스트립으로 만들어주시면 아이가 톡 달라서 붙일 수 있잖아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소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어떤 거를 오든 아이가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정답이에요. 그냥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 눈이 오니까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크리스마스가 아닐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러면 엄마 나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가져가자 네가 원하면. 별거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문화전집을 보셨잖아요. 문화전집과 지금 옥수복스 이거 하나만 하셔도 괜찮고 문화전집과 옥수복스를 함께 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소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싸고 그 다음에 A4 용지 반장 사이즈 정도 돼요. 이게 A4 용지 이면지예요. 이 A4 용지를 아이한테 이렇게 책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려보고 써보고. 아 병원이세요. 아 빨리 회복돼서 집에 오시길. 병원 생활 힘들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책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소책자 만드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만드는 거냐, 왜 만들어야 되냐 이런 뭐 DM도 주시고 댓글도 주시고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옥수복스 활동을 제가 주로 하고 있으니까 옥수복스로 소책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옥수복스 하시는 옥수복스 맘님들은 아시죠? 요게 요 자료 색칠하는 자료가 특별 자료로 올라가 있어요. 11차 스텝 5 11차에 올라가 있어요. 아이의 감정 이런 걸 같이 생각하면서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요거를 일단 출력을 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옥수복스 활동을 하니까 이거는 근데 다른 모든 컨텐츠로 가능해요. 집에 가지고 계시는 원리만 아시면 돼요. 별거 아닌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추천 연령은 만 4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만 3세 이하나 혹시 만 3세에서 4세 사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작은 단어책 만들기, 작은 스티커책 만들기 이런 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굳이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뭐 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죠. 일단 색칠할 거 컨텐츠 하시고 A4 용지 이면지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A4 용지 한 장 다 하셔도 괜찮아요. 사이즈는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제본 테이프 이런 건 질부품 없으시죠? 아니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스테이플러 있는데 아이들한테 위험하니까 이거는 이런 게 등장하면 안 된다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흥분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여기서 탁 하고 아주 뾰족한 핀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손가락을 넣으면 안 돼요. 되게 싼 데에서 묻지 마시고 물으면 대답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니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스테이플러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가 들거나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야 되는 거야 라고 한 번씩 시켜주세요. 연습. 그리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 아이들 장난치면 또 위험하니까 나중에 찍는 연습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연필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여러 색깔 이렇게 해서 소책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제 배운 거예요. 저도 구체적으로 소책자를 만드는 활동은 몬테소리에서 많은데 이렇게 언어 영역에서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어제 과정을 처음으로 배웠거든요. 너무 보자마자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볼까요? 자, 소책자를 만드는데 처음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우리 무슨 책을 만들어 볼까? 혹은 이제 우리는 정해진 활동이 있지만 보통 때는 여러 가지 주제 옵션을 놓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스위스에 가는 책, 아니면 펄시의 기분에 관한 책, 아니면 뭐 날씨에 관한 책. 잠깐만 그것도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슈퍼에서 오는 전단지. 이런 거 음식에 관한 책 3가지 중에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거 버리지 말고 모아주시면 좋아요. 나는 펄스에 관한 책 만들고 싶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펄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책을 만들 때는요 제일 먼저 앞장에 표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책을 한 권 앞에 놓고 보여주시면 되겠죠. 이 표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제목이 들어가요. 우리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뭐 펄시라고 지어요. 뭐 펄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책 이번 스텝 5 제목에 펄시스 smile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이제 뭐 데코레이션 해야 되고 책의 제목을 정했으면 그 책을 언제 썼는지 우리는 날짜를 기록해요. 오늘 며칠인지 볼까요? 이러면서 달력 활동을 한 번 더 하세요. 하루에 꼭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은 today is Friday the 19th July 2019 이런 식으로 and today is cloudy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국말로 쓰셔도 돼요. 옥수복스니까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today is Friday. 이거를 매일매일 제가 왜 블로그에 이제부터는 써주시라고 했잖아요. 큰 아이들은 이걸 엄마가 쓰는 걸 몇 번 본 아이들은 여기에서 또 자기가 쓰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체인처럼 연계된 학습이거든요. Friday the 19th of July in 2019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썼으면 이 책을 누가 쓰는지 책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해. 이건 제가 지금 쓰고 있지만 아이가 쓰는 게 이상적이고 못 쓰겠어요 하면 엄마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이름은 다들 너무너무 쓰고 싶어 하잖아요. 학기적이에요. 틀리게 써도 내버려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래요.
자, 마마스 썼어요. 그랬어요. 우리 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표지 안에 두 번째 장에는 우리 뭐를 붙여볼까요? 이러면서 이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무슨 기분인지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벌써 다 했잖아요. 책에서.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했던 거를 연계 삼아 하면 되거든요. 그림이 다 어디 갔지? 여기 갔네. 이거 보세요. 이거를 꼭 그 책 나오는 순서대로 영어로 쓰시면 영어 순서대로 써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쓰시면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국말로 쓰실지 영어로 쓰실지는 그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겠죠.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다면 한국말로 써주세요. 요일 개념을 다 잡을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자, 펄시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Cassie. Percy is calling Cassie. 와서 hide and seek 하자고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뭐 Percy is upset. Percy is all teary. Percy is disappointed, sa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던 거를 하면서 감정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리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우리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펄시의 어떤 모습을 붙여볼까? 그러면 아이가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색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색칠을 막 해요. 그럼 색칠을 하다가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옆에 스티커도 좀 놔주세요. 애가 스티커 붙이고 싶으면 붙여주고 펄시한테 막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붙이자 이러면서 테이프로 풀로 여기다 붙여주세요. 두 번째 장도 완성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이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면은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옥스박스 정도면 전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다들 빨리빨리 무분하시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쓰고 나서 아이가 그 영어로 한 글자씩 쓸 수 있으면 펄시의 기분을 옥스박스 그 펄시 스마일 책에서 찾아서 그걸 따라 써보도록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sad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단어 sad. 아이가 스스로 써보게 하면 진짜 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스티커 붙이기 하고 얘기하고 펄시 is sad 이렇게 그냥 말로 해보게 하세요. 자, 두 번째 장에 한번 완성해볼까요? 두 번째 장에는 우리 무슨 펄시의 어떤 모습을 붙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썼는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한테 그릴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펄시가 마지막에는 우리 같이 뭐 했을까? 이러면서 한번 이제 마지막에 아이가 직접 그리는 그림 같은 걸 해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자, 스테이플러 그럼 책을 만들었으면 묶어야 돼. 그치? 펼쳐지지 않게. 아까 두 손으로 찍으라고 이렇게 했죠? 두 손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두 손으로 찍고 왜 이렇게 붙여졌지? 죄송해요. 참. 이렇게 붙여져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찍고 안전상의 이유로 여기다가 이제 제본 테이프를 이렇게 쭉 한 줄 붙이거나 여기 애가 그 제본 테이프까지 못 붙인다 싶으면 여기 스카치 테이프 떼줘서 여기 속 붙이라고 아이가 직접 붙이라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가 뾰족 튀어나와서 아플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아이만의 펄시 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후 활동이거든요. 옥스복스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아이가 직접 쓴 단어 같은 게 있으면 볼 때보다 너무 좋아해요. 이게 아이의 단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은 만 3세 정도 되면 2장이나 3장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 4장 다 하면 아마 너무 길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혹시 아이가 여행 가는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붙인 거 이거 있죠. 이것도 이렇게 끼워서 책을 만들면 이게 이제 또 아이의 유의미한 단어장이 되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 bes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한 걸 만들어서 아이가 이 책 만드는 활동은 아이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책의 내용도 늘어나고 퀄리티도 더 좋아지겠죠. 그거를 모아놓는 파일을 하나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돌아가면서 스스로 정말 좋아요. 저희 애는 책 한 번 이렇게까지는 안 만들어요. 저희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2페이지 정도 3페이지 정도 묶어주거든요. 그리고 나면 어느 날은 이름을 쓸 수 없었는데 조금 자기가 잘하니까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이름 중에 저희 아기가 자기 이름 중에 한 글자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자기가 이름을 이때까지는 엉망으로 쓰고 있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 한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희열을 눈에서 저희 아이 눈에서 제가 본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거랑 엄마가 써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자기가 보이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그 쾌감이 정말 클 거예요. 그 희열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저는 추천은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책을 모아주시고 아이가 이것도 하면서 아니 이렇게 하면 책이 안 만들어져 이렇게 해봐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죠? 팔스덴이 스스로 이거 요약정리하는 책을 만드는 맞아요. 그 몬테소리 원에 보내지 않으세요? 그죠? 8세, 7세 정도 되면은 보내요. 그러니까 아까 스위스 제가 문화전집 있는 경우에 이런 활동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위스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표지 활동을 똑같이 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스위스의 어떤 면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가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자기 머릿속으로 회상하고 떠올리고 문장을 만들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너는 그게 좋았니? 이러면서 그 모양. 예를 들어서 마테오는 아이가 그리고 싶어 했잖아요. 마테오는 자기가 막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눈이 여기까지 쌓여있구나. 눈이 왜 이렇게 쌓여있어요? 뭐 이런 이제 소설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럼 또 책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씨를 쓰고 싶은데 못 쓰면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고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모르겠으면 문장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렇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고등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이제 그 후속 활동으로 이렇게 우리 어디에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어린 아이들 우리 지금 대부분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까지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몬테소리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만 3세부터 작은 단어책을 만들고 소책자를 끊임없이 만들고 소책자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개를 받아요. 그걸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뭐 꽃, 식물, 뭐 동물, 호수, 곳, 만, 섬, 뭐 또 뭐가 있지? 뭐 개구리 한 사리, 양서류, 포유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해서 책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끊임없이 쌓여요 아이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시려면 이렇게 표지 쓰는 거 하고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 샘플 이미지를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슈퍼에서 오는 전단지 버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 이거 버리지 마시고 아이랑 같이 책 만들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그 프로세스된 가공된 것들은 빼고 신선식품만 그 책을 만드는데 슈퍼책, 쇼핑책 이런 거 말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우리 과일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음식책을 만들어 볼까? 이래서 이거보다 더 작아도 돼요. 반 자르세요. 그리고 나서 음식책을 하고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한 페이지에 한 개. 이거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면 읽을 거예요. 목심 쓰고 엄마 여기 목심 써주세요. 그러면 목심 써주는 거예요. 엄마 목심이 뭐예요? 아 돼지고기 중에서 돼지의 목 부분에 있는 거를 목살, 목심이라고 한단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단지 버리지 마시고요. 엄마 수박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든지 뭐 네모나게
어떻게 자르는지 다 찢어먹든지 몇 장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기 한 장에 아이템 한 개, 그리고 수, 박 자기가 쓰는 거죠.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넘겨보면서 자기만의 단어장이 돼요. 글씨 읽는 연습과 쓰는 연습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제가 교수님한테 배운 건 레시피북이에요. 아이들만의 레시피북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들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호박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 뭐가 필요하지요? 호박이요. 호박을 잘라서 여기다 붙여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지요? 밀가루요. 그럼 밀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를 그려요. 못 그리고 싶겠으면 찾아줘서 보여주면 밀가루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그리게 하셔도 돼요. 이미지가 없는데 우리 밀가루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그려볼까? 그 다음에 호박전에 계란 들어가죠. 그럼 계란 여기 있나? 계란 있는지 찾으세요. 이게 찾는 것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시각 변별력이 엄청 좋은 활동이에요. 아이가 보고 판단하고 엄청 섞여 있잖아요. 어렵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보고 계란이 없네. 우리 계란을 그려볼까? 계란 하나 그리고 계란 써요. 아이들이 맞게 쓰는지 틀리게 쓰는지 그죠? 이 정도 쓰는 활동은 만 5세 정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계란하고 밀가루하고 호박만 있으면 되고 또 우리 밀가루 전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 도구까지 하려면 프라이팬하고 위스크 그 거품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되면 그게 책이 돼요. 이 책을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보관하세요. 그럼 아이가 그 책을 꺼내요. 꺼내서 그 하나하나 그림을 연결하는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때 뇌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만의 단어장, 자기만의 책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시켜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기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슈퍼 전단지. 그다음에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팜플렛 같은 거 있잖아요. 몬테소리 선생님들은 그걸 항상 다 모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모아 놓지? 쓸데도 없는데. 저희 집에 되게 많았는데 기념품도 제가 옛날에 여행 다니면서 모아 놓은 거 많은데 이거 어디다 쓰겠어 하고 다 버렸거든요. 엄청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수업하고 언어 수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면 팜플렛 혹은 지도 이런 거 모아 놓으시고 지도를 쭉 모아 놓으시면 그 표지 작은 미니 지도가 있어요. 그 지방마다에 그 미니 지도를 잘라서 뭐 대구 지도, 경주 지도 뭐 이런 걸 붙여 놓으면 또 지도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을 붙여 놓으면 음식책. 아니면 우리 오늘은 과일만 한번 골라보자. 그러면 아예 머릿속에서 과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 내려서 맞는 정보를 매칭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과일을 한번 해볼까? 과일책을 만들어 보자. 오늘은 고기책을 만들어 보자. 엄마 물고기도 고기예요? 물고기도 고기라고 우리 할까? 아니요. 그래 그럼 우리는 뭐 소랑 돼지나 이런 것만 하자. 고기책 만들고. 아니면 이게 전단지를 쭉 모아놔요. 그리고 오늘은 노란색을 만들어볼까? 거기도 노란색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리송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노란색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노란색이 하얀색을 아주 많이 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였는데 이것도 아주 연한 노랑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쭉쭉쭉 이어가는 거죠. 색깔책, 뭐 음식책, 그다음에 이건 PPL 아니고요. 음식책, 그다음에 뭐 지도책, 자동차 같은 거 있으면 왜 자동차 어디지? 자동차 그거 아빠들이나 아니면 엄마들도 차 살 때쯤 되면 그거 많지 않아요? 자동차 팜플렛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럼 자동차 팜플렛 같은 거를 모아두셨다가 아이한테 보여주고 그리라고 해도 되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붙이고 싶으면 붙이라고 해도 되고 찢어줘도 괜찮고 그걸 다 만들고 나면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활동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활동이 퀄리티가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세도 훨씬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지금 떨려서 망가졌는데 달력 활동을 한 번 하고 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교구예요. 그런데 달력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이기도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나씩 하면서 아이가 매일매일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고 정의를 다시 재정의를 내리고 동기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오늘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이 아이가 이 과정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죠. 책 만드는 것도 그래요. 이거를 하나의 이벤트성의 우리나라는 엄마표 이런 거 보면 그냥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PD에 올리려면 또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하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이 아이가 이걸 붙이는지 뭐 아니면은 이걸 붙이는지 이게 좀 중요해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붙이자 우리. 엄마가 설득하고 막 그죠? 이런 설득도 개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한번 하고 꾸준히 잘할 때까지 아이가 책 만들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배운 지식을 구조화하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아이한테 좀 더 컨트롤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아이가 만드는데 오늘은 잘못 만들더라도 이걸 3번, 4번 거치면서 서서히 아이가 그 뭔가를 자기 기준에 엄마 기준에 말고 완성하게 되니까 좀 뭔가 어떤 활동을 하실 때는 오늘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한 방에 뭔가를 가르쳐 보겠어요. 무슨 로또 당첨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습득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활동을 했을 때 이벤트성의 활동도 분명히 필요해요. 아이랑 즐겁게 놀고 엄마가 막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고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활동들은. 그런데 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 때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잘한다.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아이들은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좀 믿으시면 활동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옥스복스 학습지 종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할 수 있으면 매번 그걸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되니 요거를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써니데이, 캠핑데이, 크리스마스데이 뭐 이런 거 스노위데이 하시고 아니면 더 출력하셔서 여기를 가리셔가지고 화이트로 지우시고 뭐 요 조금 있으면 저기가 휴가철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경주를 만약에 가시면 한국말로든 영어로든 경주 써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경주에 관한 사진을 아이들이랑 휴가를 앞두고 계시면 경주에 대한 사진을 계속 여기다가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코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경주 가는 가방이야. 그다음에 뭐 우리 필요한 거 이거 옥수수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랑 얘기하기 좋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경주에 대한 사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정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래. 여기는 이거래.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 모아놓고 아이랑 경주 간다고 생각하다 우리 가방을 뭐 살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가 가기 전날 아니면 가방 쌀 때 진짜 아이랑 앉아서 아이템을 싸세요. 그러면서 what should we pack? We should pack 뭐뭐뭐뭐. We should pack 뭐뭐뭐. 좀 큰 아이들 we should pack 뭐뭐뭐. 우리가 뭐 수영복을 싸야 돼요. because we're going swimming. 우리 수영 갈 거거든. We should pack a swim shorts. we should pack swim shorts because 왜냐하면 we are going swimming. 수영 갈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거 활동하고 진짜 쌀 때도 what should we pack? We should pack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수업